그 질문에 대답하기입니다. 대화문 내용으로 질문에 대답하기. 자, 한 번 더 들을게요. 我现在一吃热的和凉的，牙就酸，用什么牙膏好呢？这种新上市的中药牙膏很不错，你试试看。问女的有什么烦恼呢？问男的给女的推荐了什么？ 자, 첫 번째 질문. 女的有什么烦恼呢? 두 번째 질문은 男的给女的推荐了什么? 내용이 잘 파악이 안 된다고요? 박성우님.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자,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아트조이님, 중약 성분의 치약을 추천함. 아니, 중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 수업에 끼어들으시면은 어쩝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거예요. 치약. 힌트가 치약이에요. 아트조님 중국어 진짜 잘하세요. 이분은 중국에서 오셨습니다. 저랑 같은 중국 조선족 출신이라서 중국어 잘하세요. 자, 다시 한번 치약, 힌트가 치약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화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我现在一吃热的和凉的，牙就酸，用什么牙膏好呢？这种新上市的中药牙膏很不错，你试试看。问女的有什么烦恼呢？问男的给女的推荐了什么？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女的有什么烦恼呢? 뭐가 좀 뜨겁다고 한 것 같은데. 아트조이님 다 들으셨죠? 어떤 고민이 있다고 했는지. 자, 다시 볼게요. 우리 바로 볼게요. 내용이 뭔지. 참고 있어요. 잘 참으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때 나오시면 돼요. 자, 이거예요. 我现在一吃热的和凉的牙就酸. 牙就酸 이게 뭘까요? 이가 시리다예요. 나 지금 뜨거운 거나 아니면 찬 것만 먹으면 이가 시려. 用什么牙膏好呢? 어떤 치약을 쓰면 좋을까? 그래서 남자가 这种新上市的中药牙膏很不错. 새로 이제 요즘 새로 나온 이 한방 치약이 아주 괜찮아. 你试试看, 너 한번 써봐. 이거예요. 첫 번째 이 一吃热的和凉的牙就酸 이 표현이 조금은 어려웠죠. 그 뒤에는 用什么牙膏好呢? 어떤 치약을 쓰면 좋을까? 자, 그래서 女的有什么烦恼呢? 하면은 여자는 무슨 고민이 있나요? 그러면 一吃热的和凉的牙就酸不知道用什么牙膏好. 찬 거 아니면 뜨거운 것만 먹으면 이가 시려서 어떤 치약을 쓰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이다. 두 번째 질문. 男的给女的推荐了什么? 그러면 男的给女的推荐了新上市的中药牙膏.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요 대화문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我现在一吃热的和凉的，牙就酸，用什么牙膏好呢？这种新上市的中药牙膏很不错，你试试看。问女的有什么烦恼呢？问男的给女的推荐了什么？我现在一吃热 네, 이거예요. 一吃热的和凉的 뜨거운 것과 차가운 걸 먹기만 하면 이가 시리다. 수안이 우리 맛을 표현할 때 신맛이잖아요. 味道很酸, 맛이 아주 뭐 신맛 난다 할 때 쓰지만 이가 시리다 할 때도 수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가끔씩 그렇거든요. 이제 나이 먹어서 그런지 너무 찬 거 먹으면은 아이스크림이랑 먹을 때 이제 이가 조금씩 시리더라고요. 따가운 건 괜찮은데 뜨거운 거. 잠깐만, 카메라가 멈췄네. 잠깐만요. 오늘 뭔가 왜 자꾸 이런. 자, 카메라 다시. 네, 됐어요. 카메라 다시 켰습니다. 잠깐, 왜 이렇게 너무 밝게 카메라가 나가고 있네, 조금. 자, 그래서 수안이 이가 시리다 할 때도 수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한 수안, 이가 시리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대화문 나갑니다. 두 번째 대화문 볼게요. 早点休息吧，明天不是还有记者要去学校采访你吗？把这几篇文章改完了，我就去睡。问：明天有什么事情？问：你的打算什么时候睡觉？早点休息吧，明天不是还有记者要去学校采访你吗？把这几篇文章改完了，我就去睡。问：明天有什么事情？问：你的打算什么时候睡觉？ 네, 이런 내용이에요. 질문, 明天有什么事情? 두 번째, 你的打算什么时候睡觉? 라고 했어요. 记者明天来采访女的啊，然后把文章改完后去睡觉. 오, 박성우님. 좋습니다. 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들으셨나요? 자, 요런 내용이에요. 볼게요. 早点休息吧. 早点休息吧. 일찍 쉬어. 明天不是还有记者要去学校采访你吗? 내일에 기자가 학교에 가서 너를 인터뷰하지 않니? 그러자 여자가 把这几篇文章改完了我就去睡. 이 몇 편의 문장을 잘 수정하고 나서 다 수정하고 나서 我就去睡. 나 가서 잘게요. 그러니까 빨리 좀 자 하니까 나 지금 문장을 다 수정하고 가서 잘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明天有什么事情? 내일은 무슨 일이 있습니까? 明天记者要去采访女的. 그죠? 내일 기자가 학교에 가서 이 여자를 인터뷰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女的打算什么时候睡觉? 여자는 몇 시에 자려고 합니까? 하면은 他把这几篇文章改完之后要去睡.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 몇 개의 문장을 수정하고 나서 가서 자려고 한다. 그죠? 자, 우리 요 대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早点休息吧，明天不是还有记者要去学校采访你吗？把这几篇文章改完了，我就去睡。问：明天有什么事情？问：你的打算什么时候睡觉？ 네. 자, 다 이해되셨나요? 采访 이게 인터뷰예요. 采访你, 采访뭐 요명人士, 유명한 사람들을 뭐 인터뷰한다거나 할 때 采访이라는 채방이죠, 한자가. 采访. 자, 把这几篇文章改完了我就去睡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대화문 또 들어볼게요. 모두 오늘 짧은 대화는 4개 있어요. 세 번째. 나갑니다. 天天吃面条米饭，我都吃腻了，能不能包顿饺子？我哪有那个时间？冰箱里还有几个白菜包子，热一下就能吃了。问：男的在抱怨什么？问：女的要男的怎么做？ 네. 자, 질문은 男的在抱怨什么? 두 번째, 女的要男的怎么做? 男的在抱怨什么? 그리고 女的要男的怎么做? 입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건지 대략 들리셨나요? 男的吃腻了，女的要男的吃冰箱里的包子。男的吃腻了，那他吃腻的是什么呢？他天天吃什么呢？ 매일 뭘 먹어서 질렸다고 했을까요? 반찬 투정하는 것 같은데 너무 물렸다고. 맞아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米饭啊，米饭还有呢？还有一个天天吃。天天吃. 자, 한 번 더 듣고 우리 문장 볼게요. 天天吃面条米饭，我都吃腻了，能不能包顿饺子？我哪有那个时间？冰箱里还有几个白菜包子，热一下就能吃了。问：男的在抱怨什么？问：女的要男的怎么做？ 네,
자, 어떤 내용이냐면 天天吃面条米饭이라고 했어요. 面条 국수, 米饭은 밥이에요. 매일 국수랑 밥만 먹으니까 我都吃腻了. 나도 이제 질렸어요. 我都吃腻了. 腻가 이게 질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能不能包顿饺子, 包가 이게 빚다예요. 만두를 빚다. 뚜는 2뚠, 한 끼, 두 끼의 그 양사예요. 근데 좀 한 끼 정도는 좀 만두를 좀 빚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아마 엄마겠죠. 我哪有那个时间? 자, 我哪有那个时间? 이거 굉장히 쓸만한 표현인데 뭐냐면 누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 표현을 我哪有那个时间 하면 돼요. 나한테 그럴 시간이 那个时间我哪有那个时间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冰箱里还有几个白菜包子 냉장고 안에 배추로 빚은 만두가 몇 개 있다. 배추 만두가 그러니까 배추 만두가 몇 개 있다. 热一下就能吃了. 좀 덮여서 덮이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男的在抱怨什么? 그러면 男的抱怨天天吃面条米饭吃腻了想包顿饺子吃 매일 국수랑 밥만 먹어서 좀 한 끼 정도는 만두를 빚어서 먹고 싶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女的要男的怎么做 여자는 남자한테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女的要男的把冰箱里的白菜包子加热后吃加热 덮인 다음에 먹으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대본 보면서 한 번 더 볼게요. 天天吃面条米饭，我都吃腻了，能不能包顿饺子？我哪有那个时间？冰箱里还有几个白菜包子，热一下就能吃了。问：男的在抱怨什么？问：女的要男的怎么做？ 네, 天天吃 네, 이거예요. 자, 뭔가 질렸다 할 때 니 요걸 쓸 수 있는데요. 뭐 음식에 질렸다 할 때는 吃腻了. 어떤 놀이나 뭐 게임을 너무 많이 놀아서 이제 질렸다 할 때는 玩腻了. 너무 뭔가 영화를 뭐 똑같은 영화를 10번 보고 너무 이제 질렸다. 看腻了. 이렇게 동사 뒤에다가 니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 마지막 대화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小姨，我跟你说件事，你可千万别跟我妈说，我可是把你当朋友的。小姨什么时候出卖过你？问：男的跟女的说了什么？问：男的和女的是什么关系？小姨，我跟你说件事，你可千万别跟我妈说，我可是把你当朋友的。小姨什么时候出卖过你？问：男的跟女的说了什么？问：男的和女的是什么关系？ 네, 네 번째 대화문. 갑자기 침이 좀 났네요. 자, 네 번째 대화문 내용이 들리셨나요? 네 번째 대화문 뭐였을까요? 욕했다고 한 것 같은데 욕을 했다고요? 욕은 아닙니다. 욕 관련 내용은 안 나왔어요. 여기. 잘 캐치를 못하셨구나 아직.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남자가 먼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小姨，我跟你说件事，你可千万别跟我妈说，我可是把你当朋友的。 그러자 여자가 小姨什么时候出卖过你?小姨什么时候出卖过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은 男的跟女的说了什么? 두 번째, 男的和女的是什么关系?千万不要跟妈说把你当朋友. 내가 당신을 친구처럼 여긴다는 걸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 이 뜻일까요? 小姨인지 이름이 小姨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小姨 작은 이모예요. 작은 이모. 男女朋友关系인지 남녀 친구 관계?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小姨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작은 이모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이모. 이것도 좀 어렵구나. 자, 대화문 볼게요. 이거예요. 小姨我跟你说件事. 저 이모한테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你可千万别跟我妈说. 내가 하는 이 얘기를 절대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 我可是把你当朋友的. 난 이모를 친구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랑은 굉장히 친구처럼 사이가 좋아서 엄마한테 하지 않는 얘기는 이모한테 다 털어놓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난 이모를 친구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모가 小姨什么时候出卖过你? 자, 出卖가 마이 팔다잖아요. 出卖 팔아먹다, 즉 배신하다란 뜻입니다. 야, 이모가 언제 너를 배신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어떤 비밀을 털어놨을 때 나는 항상 그걸 지켜줬고 너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出卖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배신하다 할 때 중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出卖 하면은 보자, 네이버 사전에서 뭐 팔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친구, 국가 등을 팔아먹다, 배반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중간중간 단어는 몇 개 들리는데 전체 내용을 몰라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정작 문장을 보면은 이렇게 쉬운 내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죠? 우리가 다 평소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었고 많이 평소에 듣던 내용인데 정작 이제 막 조금 빠른 속도로 대화문에서 나오면은 그걸 미처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듣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써보세요. 小잉인 줄 아셨구나. 出卖를 몰라서 마지막까지 이해가 헷갈렸어요. 出卖 대화문 표현이 재밌어요. 出卖 이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내가 언제 무슨 너를 어디 팔아먹었니? 내가 언제 너를 배신했니? 이럴 때 我没有出卖过你. 네,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뭐 약간 국가 기밀을 어떻게 팔아먹다, 외부에 팔아먹다 할 때도 出卖国家机密 이렇게 약간 좀 무거운 표현에도 쓰지만 이런 개인적인 가벼운 일상 표현에서도 내가 언제 너를 배신했어? 할 때 我没有出卖过你呀. 我什么时候出卖过你? 이렇게 씁니다. 出卖 처음 들었구나. 맞아요. 이 표현을 그러고 보니까 出卖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저희 수업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죠? 듣기가 어렵죠. 눈에 글씨가 안 보이니까. 맞아요. 근데 듣기를 잘 못하면은 대화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듣기 연습을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듣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평소에는 사실 우리 한국 내에서만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 한은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라도 이렇게 제가 자주 할게요. 자, 네 번째 요 대화문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요 대본을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小姨，我跟你说件事，你可千万别跟我妈说，我可是把你当朋友的。小姨什么时候出卖过你？问，男的跟女的说了什么？问，男的和女的是什么关系？男的跟女的说了什么？男的要跟女的说件事. 남자는 여자한테 뭔가 어떤 일을 말하려고 했는데 但不让她跟自己的妈妈说. 근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내가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서술문으로 바꿔서 또 써야 돼요. 남자가 말할 때는 你可千万别跟我妈说 했잖아요. 근데 절대 우리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했는데 내가 대답할 때는 男的要跟女的说件事. 이 부분은 그대로 써도 됩니다. 男的要跟女的说件事. 但是不让他 그한테 이제 허용하지 않았다. 不让他跟
自己的妈妈说 이렇게 소설문으로 바꿔서 쓰면 돼요. 이 뒷부분에 我可是把你当朋友的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은 男的和女的是什么关系? 이거는 이모랑 조카 관계잖아요. 이거 外甥关系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外甥关系. 잠깐만요. 이 글씨가 너무 外甥关系. 外甥이 이게 조카예요. 남자일 때는 남자 조카일 때는 그냥 外甥 하고 여자 조카일 때는 外甥女 뒤에다가女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他们俩是外甥关系. 자, 조카가 아들 남자기 때문에 外甥 하고 만약에 조카가 여자라고 하면은 外甥女关系. 是姨甥关系입니다. 이모라는 이에다가 성 조카라는 성을 붙여서 이성关系. 그리고 만약에 조카가 여자라면 이성女关系. 外甥이 이게 남자 조카예요. 外甥. 만약에 이게 이제 작은 이모라고 했으니까 그 외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조카라고 할 때는 친조카는 侄子 侄子 하고는 侄女를 또 쓸 수 있습니다. 侄女 이렇게 侄子侄女. 자, 그래서 他们俩是姨甥关系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姨甥关系.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번에는 짧은 장문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에 관한 어떤 몇 가지 표현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먼저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한국어 먼저 들어보시고 바로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몇 글자 안 되는 짧은 표현들입니다. 자, 한국어 나가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말씀들 나누세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말에 가시가 있네.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요. 돌려 말하지 말고. 난 걔랑 말이 안 통해. 자, 이런 표현이에요. 다 말과 관련된 표현이죠. 바로 표현이 나오셨나요? 중국어 표현이?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我们见面聊天이라고 하셨어요. 꿈희망님은. 자, 다른 분들은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거 어떻게 말할까요? 我们当面聊聊. 当面聊聊. 当面도 괜찮아요. 자, 꿈희망님이 적어주신 聊天 있잖아요. 聊天은 그냥 수다 떨다예요. 수다 떨다. 만약에 이거 이 표현이 우리 만나서 수다 떨어요 한다면은 我们见面聊天 할 수 있는데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이 표현 자체가 한국어 이 표현이 어떤 중요한 일이나 꼭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특정된 주제가 있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잖아요. 만나서 그냥 뭐 특별한 주제가 없이 막 수다 떨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할 때는 어떤 지금 둘이 아주 상의해야 되는 어떤 특정된 주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럴 때는 聊天을 안 씁니다. 聊天은 그냥 막 수다 떨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我们当面聊 라고 한다거나 见面 수다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죠. 그죠? 자,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라는 거는 어쨌든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은 말하다가 중간에 끊고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我们见面再说吧. 만나서 또 계속 얘기하자. 혹은 我们还是见面谈吧.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见面再说吧. 我们还是见面谈吧. 혹은 我们当面聊吧. 当面聊 해도 돼요. 또 괜찮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리 만나서 얘기할 때 랴오티엔이란 표현은 조금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我们当面聊吧,我们见面再说吧,我们还是见面谈吧.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표현. 짧은 표현이라서 그냥 한 페이지에 2개씩 넣었어요. 말씀들 나누세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말씀들 나누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임에서 내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될 때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말씀들 나누세요. 뭐 저 먼저 갈게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이거 예전에 우리 수업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请聊聊.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您说话有道理. 请聊聊. 말씀들 나누세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자리를 먼저 떠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한테 哎呀,我先走了. 말씀들 나누세요. 你们继续聊吧. 继续聊吧. 继续는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막 나누다가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잠깐 얘기가 끊겼어요. 갑자기 나한테 뭐 전화가 왔다거나 뭐 나한테 누가 손님이 찾아왔다거나 해서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 끊겼어요. 그러다가 그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서 你们继续聊吧. 계속 얘기를 나누세요. 이럴 때는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될 수 있는데 그 내가 어떤 자리를 뜨면서 인사를 남기는 그 느낌으로 말씀들 나누세요. 이럴 때 继续聊 할 때는 어떤 그 상황이 약간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그 상황이 마무리되고 다시 이제 계속 얘기 나누세요 할 때는 继续, 你们继续聊 이건 가능해요. 오, 천천히 천천히를 말해버렸네. 你们慢慢聊. 이거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你们慢慢聊. 慢慢聊. 慢慢쓰면 돼요. 이게 만이 어떤 인사 표현에 몇 번 나오는 게 또 우리 집에 왔던 손님을 발해할 때 자, 조심히 가세요 할 때도 있잖아요. 请慢走 이렇게 쓰잖아요. 请慢走. 그러니까 만 요걸 중국 사람들이 인사 표현에서 좀 써요. 请慢走.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직역하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인사할 때 천천히 조심해 가세요. 이런 뜻으로 请慢走. 그리고 계속 얘기들 나누세요 할 때 你们慢慢聊 이러고 내가 자리를 뜨면 돼요. 你们聊吧. 你们聊吧. 당신들은 얘기 나누세요. 이거보다는 중간에 그래도 만만 넣는 게 좋아요. 慢慢吃처럼 하는군요. 慢慢吃 하는 천천히 드세요. 고.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들 나누세요. 내가 어떤 자리를 뜨면서 인사를 남기고 갈 때는 你们慢慢聊,我先走了.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할 때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할 때는 박성우 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您说话有道理. 说话有道理. 说话. 说话는 말을 하다잖아요. 당신이 말을 하는 것이 도리가 있다. 약간 이렇게는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뜻은 충분히 전달이 되는데 说话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럴 때는 您说的有道理 이 표현을 좀 많이 써요. 您说的有道理说的 此言有理 이것도 있긴 했는데 此言有理 이거는 좀 약간 딱딱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거위에서 좀 약간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 그리고 약간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此言有理 이 말에는 도리가 있다. 이렇게 근데 상대방의 어떤 했던 말에 공감을 하면서 일리가 있네요. 이럴 때는 您说的 앞에 니를
조금 더 존경하는 느낌으로 넣으시려면은 닌을 넣어서 닌说的有道理. 삼국지를 너무 많이 봐서 거기 대사를 써버렸네. 어쩐지. 그러니까 삼국지에는 나올 법한 표현이죠. 此言有理 하면은 뭔가 굉장히 위에 어떤皇上이나 윗사람이 아래 부하들한테 네가 한 말이 일리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죠. 此言有理. 우리가 보통 그냥 거위에서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할 때는 你说的有道理. 你说的有道理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자, 다음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상대방이 약간 좀 도가 지나치는 어떤 말을 했을 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말에 가시가 있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您说的过分了. 您说的过分了. 좋습니다. 过分 맞아요. 您说的 보통 您说的过分了. 보통 여기다가 좀 타이를 많이 넣어요. 您说的过分了. 过分 해도 되고 타이를 넣어서 您说的太过分了. 너 진짜 너무해 할 때도 你太过分了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你太过分了. 약간 존중의 의미로 有点을 넣어주는 게 좋죠. 您说的有点过分了. 만약에 상대방한테 직설적으로 내가 정말 너무 지나치다 할 때는 내가 您说的太过分了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비즈니스 자리나 어떤 회사에서 뭐 할 때 상대방이 약간 표현이 좀 너무 지나쳤다 할 때는 您说的有点过了. 过分, 分을 빼고 您说的有点过了 이것도 쓰거든요. 您说的有点过了. 구 뼈가 있다. 말 속에 뼈가 있다. 그래서 구를 넣으셨구나. 한국어 표현은 말 속에 뼈가 있다. 맞아요. 그죠? 중국어에는 구를 안 씁니다. 중국어에는요. 가시를 써요. 가시. 话中带刺라는 표현을 씁니다. 话中带刺. 말 속에 刺가 가시거든요. 그래서 话中带刺啊. 言中有刺라는 표현. 言中有刺 라는 표현은 있으려나? 잠깐만요. 言中有刺는 안 나. 言中有骨. 언중유골 이게 한국어에 언중유골 있구나. 언중유골 이것도 언중유골. 중국어에는 言中有骨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话中带刺 혹은 话中有刺. 话中有刺 带 넣어도 되고 有를 넣어도 돼요. 话中有刺 혹은 또 어떤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있어요. 话中有, 话里有话. 요것도 많이 써요. 말 속에 말이 있다. 말 속에 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쭉 애둘러서 뭔가 그 말 속에 또 다른 나의 어떤 속내를 비추어서 말할 때 话里有话呀. 혹은 话中带刺. 话中有刺 이렇게 다 돼요. 话中有刺 요것도 돼요. 话中有刺도 됩니다. 话里有话, 话中有刺. 삼국지수란 표현인데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표현을 잘 안 하죠. 말에 가시가 있네. 이거는 확실하게 상대방의 어떤 한 말에 대해서 약간 나를 좀 공격하네?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고 그걸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려면 뭔가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할 때는 话里有话 요걸 쓰면 돼요. 话里有话랑 话中有刺 이게 같은 뜻의 말이지만
조금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화중 요츠는 가시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썼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뭔가 나를 공격하려는 그런 뜻이 있구나 이런 뜻을 내비추는 것이고 화리 요화는 상대방이 어떤 속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 쭉 이제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럴 때 니 화리 요화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뒷담화 할 때, 뒷담화 할 때도 쓸 수 있겠죠. 말 속에 말이 있다. 이렇게. 저도 삼국지 생각나요.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네요. 진짜요? 삼국지 매니아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고운마음님은 워낙에 중국의 그런 옛날 문학을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죠? 자, 그래서 화중 따이츠 요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화리 요화 요걸 쓰는 게 좋아요. 말 속에 말이 있다. 네, 내가 괜히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당신 말 속에 가시가 있네요 하면은 상대방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화리 요화 요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거예요.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요. 돌려 말하지 말고. 난 걔랑 말이 안 통해.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 돌려 말하지 말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뭔가 상대방이 빙빙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말하라고. 돌려 말하지 말고. 가끔씩 이런 표현도 필요하잖아요. 자주 쓰는 표현이죠. 자주 써요. 할 말이 있으면 솔직히 말해요. 자, 이게 한국어로 굉장히 길잖아요. 중국어는 딱 4글자면 돼요. 박성호님, 有话跟我说直说吧别拐弯说别拐弯拐弯이 표현도 괜찮아요. 有话跟我说直说吧요걸 그냥 4글자로 어떻게 생략 못할까요? 4글자가 이미 다 나왔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을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근질근질 참으세요. 有话 요화하고 맞아요. 박성훈이 有话直说 하면 돼요. 할 말 있으면 직접 말해라. 이거 그냥 有话直说 앞에다가 니를 붙여도 됩니다. 你有话直说 有说直说가 아니에요. 꿈희망님 이게 오타시죠. 有话直说 화가 말이죠. 요가 있다 해서 말이 있으면은 직접 说 말해라. 할 말 있으면 직접 말해라. 有话直说 그리고 뒤에 돌려 말하지 마. 你不要拐弯说 拐弯 해도 되고 또 하나는 兜圈子 혹은 绕圈子不要兜圈子 혹은 绕圈子라는 표현도 있어요. 兜圈子不要兜圈子 혹은 绕圈子你说话不要兜圈子 혹은 你说话不要绕圈子 이렇게도 되고 또 하나 사자성어 지금 박성우님이 拐弯 라고 하시니까 사자성어가 생각났는데 사자성어 拐弯抹角 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말이나 글 따위를 빙빙 돌려서 하다. 你不要拐弯抹角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拐弯 보다는 뒤에 抹角까지 같이 붙여서 사자성어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你不要拐弯抹角有话直说 이렇게 혹은 不要兜圈子 혹은 不要绕圈子 이것도 됩니다. 拐弯抹角 자, 두 번째 나는 걔랑 말이 안 통한다. 이건 뭘까요? 나 걔랑 말이 안 통해. 요것도 뭔가 마주하고 있어도 별 할 얘기가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我和他说不通 说不通 해도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거는 说不通은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된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상대방을 어떤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켜야 해서 그 사람한테 지금 막 설득을 하는데 아무리 말해도 걔를 설득할 수가 없다. 이럴 때 说不通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지금 원문에 난 걔랑 말이 안 통해 이거는 그 사람과 내가 좀 성향도 많이 달라서 둘이 같이 있어도 뭐 할 얘기가 없어. 할 대화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랑 다 할 얘기가 막 많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과는 약간 성격상 문제거나 어떤 약간 뭐 어쨌든 뭐 마주하고 있어도 난 쟤랑은 뭐 할 말이 없어. 뭐 할 얘기가 없어. 대화가 말이 잘 안 통해. 이런 경우에 我跟他没有通도 안 돼요. 没有通도 안 됩니다. 이런 표현도 안 해요. 자, 나는 걔랑 힌트 드리면은 난 걔랑 공동 화제가 없다. 공동 언어가 없다.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我跟他没有共同语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나 쟤랑 별로 이제 대화가 할 얘기가 없어. 말이 안 통한다. 제가 지금 한국어가 약간 어색했나? 나 걔랑 어쨌든 할 얘기가 없다. 둘이 안 맞다. 그러니까 같은 화제가 없다. 이런 뜻으로 我跟他没有共同语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걸 굉장히 많이 써요. 중국 사람들이 뭔가 내 쟤랑 잘 안 맞아. 이럴 때 我跟他没有共同语言. 没有共同语言. 공동 언어가 공동语言, 공동 언어죠. 나는 걔랑 공동 언어가 없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말에 관련된 표현 몇 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쭉 더 볼까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我们见面再说吧. 我们还是见面谈吧. 말씀들 나누세요. 你们慢慢聊.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你说的有道理.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你说的太过分了. 말에 가시가 있네. 话中带刺啊. 혹은 你话里有话呀. 할 말 있으면 솔직히 말해요. 돌려 말하지 말고. 有话直说,不要兜圈子, 혹은 不要绕圈子, 혹은 不要拐弯抹角. 난 걔랑 말이 안 통해. 我跟他没有共同语言.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벌써 10시 반이구나. 듣기를 굉장히 긴 대화문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는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할게요. 시간도 벌써 10시 반이 되어서. 자, 힐링 중국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 说的我跟他说的合不来 해도 说的合不来我跟他合不来는 쓰지만 说的合不来란 표현은 잘 안 써요. 난 걔랑 안 맞아. 合不来. 좀 약간 좀 마음이 맞지 않다 혹은 손발이 맞지 않다. 어쨌든 그 사람과 뭔가 잘 안 맞을 때는 合不来를 쓰지만 说的合不来 이거는 잘 안 써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我跟他合不来 이거는 많이 씁니다. 자, 힐링 중국어 오늘 이런 문장 가져왔습니다. 好好生活别想太多昨天的太阳晒不干今天的衣服明天的雨淋不湿今天的自己该放的放该忘的忘让心归零微笑前行纵然生活一地鸡毛也不要忘了寻找属于自己的喜与乐来支撑生活带来的疲惫与不堪 무슨 뜻일까요? 好好生活别想太多昨天的太阳晒不干今天的衣服明天的雨淋不湿今天的自己该放的放该忘的忘让心归零微笑前行纵然生活一地鸡毛也不要忘了寻找属于自己的喜与乐来支撑生活带来的疲惫与不堪不칸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不칸 이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삶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막 공경, 이게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는 어떤 일들, 어쩔 수 없는 일들을 통틀어서 이런 약간 힐링 문장, 이런 문장에서 보통 뿌칸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好好生活, 열심히 살아요. 로 할 수 있겠죠. 别想太多,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말고요. 昨天的太阳晒不干今天的衣服.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빨래를 말릴 수 없어요. 明天的雨淋不湿今天的自己. 내일의 비가 오늘의 나를 적실 수는 없어요. 该放的放,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该忘的忘,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让心归零, 이게 마음을 비우고 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0으로 하라, 0, 제로. 마음을 이렇게 제로 상태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微笑前行, 미소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 纵然生活一地鸡毛. 자, 一地鸡毛가 이게 뭐냐면은 一地가 온 바닥에, 鸡毛가 이게 닭털이에요. 중국어 사자성어에 鸡毛蒜皮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 한 4년 전인가 그 鸡毛蒜皮 우리 중국어 수업에도 많이 나왔는데 鸡毛蒜皮가 이게 그거예요. 닭털과 마늘 껍질, 마늘, 비 껍질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러 삶을 비유할 때 鸡毛蒜皮的小事,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사소한 자질구레한 일들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주 자질구레한 일, 그런 걸 비유할 때 鸡毛蒜皮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一地鸡毛라는 이 표현도 땅바닥에 온통 닭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그런 일들로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纵然生活一地鸡毛, 우리 삶이 그렇게 사소한 골칫덩어리 같은 일들로 가득하지만 也不要忘了寻找属于自己的喜与乐. 하지만 자기만의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으로써 来支撑生活带来的疲惫与不堪, 자기만의 행복과 기쁨을 찾음으로써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피로와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견뎌내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생활에서의 사소한 것들도 받아들이며 자기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을 잊지 말고 생활 속의 피곤함과 공경을 버텨내서, 맞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 항상 행복한 일, 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나만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내서 삶의 어떤 고단함과 피로를 잘 견뎌내세요. 이런 문장입니다. 네. 자, 한번 읽을게요. 纵然 이게 동사 아니에요. 纵然 이것도 약간 접속사예요. 설사 어쩌지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접속사 纵然. 即使랑 비슷해요. 설사 어쩌지 하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好好生活别想太多昨天的太阳晒不干今天的衣服明天的雨淋不湿今天的自己该放的放该忘的忘让心归零微笑前行纵然生活一地鸡毛也不要忘了寻找属于自己的喜与乐来支撑生活带来的疲惫与不堪